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이 오는 15일 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부적격 청문 결과에도 정무부지사 임명이 강행된 가운데 도의회는 원희룡 지사의 독선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라산이 19만 년 동안 여러 차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식물의 파편에서 지구 온난화의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이 오는 15일 정례회에서 처리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 보류 결정의 중심에 섰던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오는 15일 2차 정례회 첫날 가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안건일수록 시간을 두고 합의 조정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가능하면 어쨌든 그날 심사하고 처리까지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가 부결 처리한다고 해도 결의안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의결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제2공항 찬반 단체를 아우르는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지만 찬성 측은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공론조사 방법을 정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환경부가 국토부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입지 재검토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보완 요구해 당초 예상보다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보완 요구는 한 차례 더 할 수 있어 기본계획 고시는 빨라야 다음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 검토는 11월 18일까지 끝내실 계획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국토부가 보완서를 작성해서 와야지 되니까요. 그 시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2주. 공론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JDC가 예레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좌초로 소송 중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달 17일부터 나흘 동안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을 방문해 탄스리 회장에게 소송전이 길어질수록 서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전향적인 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자야 그룹은 JDC를 상대로 3,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우리 정부에 대한 4조 4천억 원대의 국제투자분쟁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김성원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협치 의지가 없는 인사 참사이자 원 지사의 독선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성원 제주도 신임 정무부지사. 각종 현안 질문에 대부분 모른다와 배우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행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아까 빨리 배우고 또 실천하겠습니다. 도의회는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부적격 결정해 어제 오후 청문 보고서를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보고서 제출 30분도 되지 않아 공식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지사는 행정 경험 부족에 따른 세간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또 지사님이 우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도의회는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사가 인사청문 절차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켰다며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도지사 중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도지사의 그 어떤 독단적인 사고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습니다.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줘야 하는 정무부지사를 원지사가 선거공신의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협치 인사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코드 인사, 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면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민의 세금이 지사 개인을 위한 정치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라고. 여기에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한광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불거지며 원희룡 지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내년부터 5년 동안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무상교육 본연의 의미가 실현되려면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산인 한라산이 19만 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화산이 분출해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후가 변화하면서 제주도의 강수량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2016년 대규모 장비를 이용해 처음으로 시도된 한라산 백록담 시추 작업. 깊이 30m에서 퍼올린 화산 분출물을 분석해보니 19,000년 전에 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대한 분화구가 폭발한 흔적인 영실 계곡의 형성 시기는 이보다 더 오래돼 67,000년 전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라산에서는 Y계곡의 화산암이 19만 년 전에 분출돼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만 년에서부터 2만 년 정도까지 반복해서 화산 활동을 했다는 것은 향후에도 그런 반복적인 화산 활동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지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한라산 중턱 오름 분화구 속에 묻혀 있는 과거 식물의 파편에서는 지구온난화의 흐름도 포착됐습니다. 3,000년 전부터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서 잘 자라는 수생식물이 늘어났고 1,800년 전부터는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 소빙기 때부터 지금을 향해서 수분화가 진행되었었고 그리고 현재 아마 인위적인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해서 또한 이러한 수분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6년부터 4년 동안 진행한 한라산의 지형과 식생, 기후에 대한 학술 조사 결과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한라산의 침식과 식생 변화에 대응할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올레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걸으면서 공연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내일 올레 10코스를 걸으면서 한라산의 풍경을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황사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이 2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부와 남부가 15도, 북부가 14도, 동부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22도, 북부와 서부가 2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해상엔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 출장소가 제주시 중앙로 나라키움 복합관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지방에 문을 연 것은 부산과 광주, 대구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며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에 대한 상담과 교육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개소식에 맞춰 인권 순회 상담과 인권 영화 특별 상영, 캠페인과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박찬식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오늘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단식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결단으로 제2공항 강행을 중단시키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찬식 상황실장은 정부 여당이 이대로 제2공항을 강행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토건적폐를 계승하는 것이라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제주도민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업 중이던 해녀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옹포포구 부근 해상에서 물질하던 65살 차모 씨가 물에 떠 있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아침 9시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포구 부근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85살 김모 씨가 정신을 잃고 물에 떠오른 것을 동료 해녀들이 발견해 구조했지만 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빌려 제주 특산품 직판장 건물을 지어 운영해오다 서울시가 재개발을 이유로 철거를 통보하자 지상물 매수권을 요구하며 3억 7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행대금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여행사 대표 42살 김모 씨와 여행사, 은행, 계좌 등을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100여 명가량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200여 명의 여행상품 계약금을 챙긴 뒤 예고나 환불 절차 없이 폐업한 혐의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1부 리그 잔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내일 오후 4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천과 벼랑 끝 승부를 벌입니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3경기를 남긴 현재 제주는 승점 24점으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0위 인천, 11위 경남과 승점에서 5점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제주가 내일 인천에 패할 경우 자력으로 1부 리그 잔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는 12일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 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발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제주를 비롯한 8개 지역의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